안녕하세요. 축구 감독 이문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축구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6년 전에 정말 세 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인 축구공을 통해서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봉사의 삶을 살겠다고 꿈을 꿨고, 두 번째는 제가 축구가 11명 하죠. 11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키우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대표 감독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꿈을 꾸고, 저는 축구 지도자 생활을 국내에서 27년 잘 마치고 제가 두 번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큰 그림의 선수를 기억하고 계시죠? 홍명보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발의 달인이라는 하석주, 그 다음에 그 밑에 야생마 김주성 선수. 저는 국내에서 주니어 대표, 청소년 대표, 국가대표 선수 15명을 키웠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지도자로서 이렇게 많은 선수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국내의 지도자 생활을 접고 저는 10년 전에 축구공 하나 들고 조용히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에는 사자가 뭐 이렇게 길에서 다니고 부시맨이 다닌다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예요. 저는 남아공에 도착해서 수많은 고아 어린들에게 아버지를 자처했고, 거리의 불황자들을 모아서 축구를 가르쳤고, 교도소 소년원의 수감자들에게 축구를 통해서 교화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축구를 지도했던 것이 에이즈 어린이 축구단입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뭔지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서 에이즈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수혈과 수유를 통해서 에이즈를 이 세상에 갖고 나온 어린이들에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에이즈가 여러분에게 절망과 낭만과 꿈을 앗아갔다면 나는 축구를 통해서 너네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이런 말을 가지고 축구를 가르쳤어요. 5분을 뛰던 어린이들이 30분을 뛰고 1시간을 뛰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정상적인 엘리트 축구 선수들과 시합을 해서 이기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가 그 우수 선수들 30명을 뽑아서 국내에서 열리는 한국 세계 어린이 국제 축구대에 출전을 시킴으로써 그 어린이 더 큰 꿈을 갖고 세계 속에서 자기들을 정말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보면은 만델라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가 만델라 재단으로 감사패를 받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끝나니까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던 어린이들이 코카콜라랑 맥도날드를 먹고 나오더라고요. 운동화가 없어서 맨발로 축구하던 어린이들이 나이키 신발, 그 다음에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나와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아, 이것은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제가 다시 오지로 떠납니다. 그것이 아프리카 중에서도 아프리카, 내륙 중에서도 내륙인 제가 남수단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제가 현지인들과 똑같이 생활했어요. 톤주에는 지금도 사자가 나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사자한테 여자분이 물려갔으니까 조심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저는 톤주 여러분 아시죠? 이태석 신부님께서 그 전쟁 중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정말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다가 선종하신 그곳에서 제가 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축구를 가르칩니다. 저는 그곳에서 축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바꾸고, 또 생선을 먹는 방법보다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톤주 지역이 변하고 그 정말 변하는 삶 속에서 그들이 깨우쳐서 이런 소문이 남수단 정부로부터 많은 저의 봉사의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저는 이제 톤주에서 이 봉사 생활하다가 제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교통사고로 전복이 돼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말라리아로 등등 이래서 제가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철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맨 제 액기 손가락에 비교한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남자들 그 요로의 돌덩어리입니다. 제가 거기서 말라리아로 교통사고 전복으로는 제가 도저히 참을 수는 있었지만은 이 요로로 인해서 저한테 통증이 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철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딱 1년 만에. 여러분, 그 교통 도로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요. 우리가 요로가 걸리고 담석이 걸리면 의사 선생님들이 맥주 먹고 물 먹고 뛰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자동차로 5시간 반을 타고 나왔더니 이 요로가 쓱 빠졌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교통 그 도로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 건지 이해 가시겠죠. 저는 한국으로 나와서 이제 검증을 받던 중에 위암으로 판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돌이 없었으면은 거기서 1년 정도 더 있었다면은 위암 말기가 돼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이제 병상 생활을 마치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다시 톤주로 가시겠어요? 남수단으로? 전쟁이 있는 나라, 먹을 곳이 없는 나라, 그냥 그곳으로 다시 가겠습니까? 저한테 사진 한 장이 전달이 되는데 제가 위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들이 수술 침대를 끌고 들어가고 저희 딸과 아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카톡 사진으로 저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침대 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참 살아있을 때 나의 마지막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더 마음에 괴로운 것은 톤주 땅의 젊은 청소년들, 남수단의 청소년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마 하고 떠난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남수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수단에 들어갔더니 제 3번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 가운데가 내셔널 헤드코치 세레모니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축구 지도자들이 국가대표 감독이 된 게 꿈이 아닙니까? 저는 그 꿈을 이뤘고, 제가 한국의 우수한 지도자를 한 분을 모시고 와서 같이 코칭 스태프 구성해서 1년 만에 몸값이 수백억, 그 다음에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피파 랭킹 62위를 우리는 5천만 원도 안 되는 몸값에 피파 랭킹 198위가 홈에서 1등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운동장에 모여있는 정말 수많은 관중들, 특히 청소년들이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저는 봤어요. 남수단이 수십 년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서 기존 세대들은 다 죽고 18세 미만이 80%입니다. 거리마다 335 모여서 마약으로, 알코올로 또는 노름으로 이들이 모여서 할 일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불건전한 성생활로 인해서 조산율이 세계 1위가 남수단입니다. 저는 이 남수단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제가 꿈을 도전합니다. 그것이 남수단의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외국 사람이 한 나라의 올림픽을 조직해서 그걸 구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해드릴 것 같으면 올림픽은 5개 종목이 등록이 되어야 IOC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겁니다. 즉 축구, 농구, 배구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종목이 등록이 되어야 올림픽에 등록이 되는데 저는 9개를 만들었습니다. 유도 하나 등록하는데 프랑스에 있는 유도협회에다가 전화 이메일을 100통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영어로 너는 뭐하는 놈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놈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네가 왜 만드냐 해서 그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등록비를 면제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올림픽을 조직하고 나니까 2015년 7월 2일 말레이시아에서 세계올림픽 총회할 때 남수단이 206번째로 올림픽에 등록이 됐습니다. 저는 등록되자마자 바로 올 8월 4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올림픽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남수단이 7월 한 6일 날 엄청난 전쟁이 터집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NGO는 다 떠나가고 선교사마저 떠나고 대사관도 필수 요원만 남겨놓고 있을 때 저는 한국에다가 유니폼하고 단복을 준비를 했는데 오질 않더라고요. 왜? 전쟁 중이니까 비행기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항공화물이. 저는 한국으로 날라와서 수백 킬로의 물건을 들고 저는 다시 남수단으로 들어갑니다. 대사관에서 감독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전쟁 중이니까. 절대 전쟁 중이니까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할 때 저는 제 마음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남수단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저를 공항에서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동했어요. 다들 떠났는데 너는 들어왔구나 하면서 저를 올림픽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하면서 공항에서 같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8월 4일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남수단이 여러분 전쟁 중에 내전 중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이런 영광된 자리에 저는 본부석에서 저희 장관하고 올림픽 위원장하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리버플릭
오브 사우스단이 입장할 때 외국인이 남수단을 올림픽위원회에 창립하고 그들을 데리고 리우로 떠났을 때 그 기쁨은 저는 말할 수도 없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봉사 10년 동안에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키우고 지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남수단의 16세 국가대표 선수 2명의 학생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3년 동안 축구를 가리키고 이들이 공부를 해서 한국 K리그에 도전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유럽리그, 정말 코티아트 브루의 드로그바 같은 선수를 키우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문세 감독을 생각하면서 많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